사람 몸에 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침을 찔러가지고 건드리는 게 기를 건드리는데 그 기가 전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 환자한테 침을 놨어. 타이머를 맞췄어. 아, 이 환자 내 친구 엄마인데 좀 잘해주고 싶어. 근데 환자 보니까 체격이 아주 좋아. 자극을 좀 세게 해줘도 환자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 환자의 몸에다가 침을 찔렀는데 이 침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테크닉을 써요. 옆에 환자들이 나는 왜 안 해주고 그 사람한테만 자꾸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해놓고 뭐 하겠어요? 전기를 걸어요. 자극을 더 세게. 그걸로 자극을 줄 수 있군요. 그렇죠. 더 센 자극을 가하기 위해서 침 놓고 전기를 흘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전침을 우리가 이제 침 놓고 전기를 흘리는 거를 줄여서 전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전침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이렇게 강자극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비된 쪽에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중풍 같은 경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 있죠. 네. 그럴 때 재활운동 치료도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서 침 맞을 때 마비된 쪽에다가 전기를 흘려요. 못 느끼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움직임이 멀쩡한 쪽에 비해서 덜 하잖아요. 더 강한 자극을 흘려요. 재활 치료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또는 뭘 할 수 있냐면 비만 치료할 때도. 여기 보시니까 비만 치료 받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 비만에도 효과가 있어요? 보통 복부 비만 같은 거 있을 때 네.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흔한 게 이제 복부 비만이 좀 심하잖아요. 그럼 한의원 가서 복부 비만 환자들한테 전침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 속하는 위경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긴 침을 옆으로 이렇게 쭉 찔러요. 옆으로요? 네, 피부하고 피부 밑에 근육층 사이에 피와 지방이 있잖아요. 네. 셀룰라이트. 네. 이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이뇨제 먹으면 수분이 먼저 빠지고 탄수화물 빠지고 지방 늦게 단백질 마지막에. 빠지고 지방은 제일 나중에 빠져요. 네. 내가 빼고 싶은 건 이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을 먼저 빼려면 왜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제일 나중에 빠지냐면은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끈적끈적해요. 네. 어디 탁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걸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침으로. 그거를 누가 하냐면 전침이에요. 그래서 피부층하고 근육층 사이에 이 피하 지방에다가 전침을 길게 이렇게 쭉쭉 꽂아요. 아파. 한 10cm, 15cm 되는 아파. 근육층에다가 꾹 꽂아요. 그러면 침을 꽂아놓고 나서 전기를 흘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걸어요. 그럼 전기를 흘리면 이 침을 타고서 전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방을 녹이는 거죠. 와, 지방이 나 살려 하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녹아서 떨어지면 그때 운동을 하거나 이뇨제를 먹거나 해서 이걸 빼는 거예요. 뭔가 이미 되게 과학적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만 치료의 이제 큰 원리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약수터 가면 어르신들이 등치기 하잖아요. 네, 그게 그 다 혈자리를 경혈을 자극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무를 자극하는 것 같은데. 이 등 쪽에 있는 경락이 있어요. 네. 등도 있군요. 그 방광에 속하는 방광경이 이 등 쪽을 지나가는데 네. 가운데 척추상에 있는 경락 바로 옆에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네.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척추 기립근을 지나가는 방광경락 거기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보통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나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지압을 하거나 어떤 치료 행위를 가하죠. 그렇죠. 이건 내 몸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부딪히는 거죠.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등치기도 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하면 효과가 있는데 아. 이분은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럴 때 하면은 효과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팔다리에 침 맞았을 때 또는 몸통에 침 맞았을 때 뇌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 뇌를 MRI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뇌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생겼어요. 사람 몸은 대칭이 돼야 돼요. 뇌도 대칭이 돼야 돼요. MRI 사진을 찍으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여기는 검은 게 있네, 여기도 까만 게 있네,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좀 하얗네, 괜찮아, 정상이야. 완전히 대칭이 된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하얀 게 있는데 여기는 하얀 게 없어. 이거 병이에요. 대칭이 안 되죠? 그럼 이쪽은 있는데 왜 이쪽이 없지? 얘는 없어야 될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병이에요. 여기 보시면 종양이 있잖아요. 근데
치료 전에 종양 사이즈가 치료 후에 이렇게 좀 작아졌어요. 이분이 사실은 양방 대학병원에서 1년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아이고.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다리에 또는 몸통에다가 침을 맞아도 뇌에다가 충분히 자극을 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